일명 세계의 재판이다. 첫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여러 가지 형량을 둘러싼 말도 많고 또 국내외에 던지는 충격파도 작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보시죠. 순서 원인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창피하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제공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돼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어제 이제 뭐 하루 종일 화제가 됐고요. 형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토론회에 많이 있던데 자 일단 12년 구형에 5년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재상국외 도피죄가 그 법정형이 제일 센 거였었거든요. 기소된 것 중에. 근데 그것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 게 2분의 1 깎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한선, 법정형으로서는 최하한선으로 선고를 했다. 그거는 재판부가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그 공여자이고 그리고 그 판결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는 박 전 대통령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거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최하한선의 선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육지책의 최하한선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어준 거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분들. 그러니까 표현이 재밌는 게 적극적 요구에 대한 소극적 대응. 네. 그다음에 뇌물이라는 게 쌍방향인데 이심 전심이었고 묵시적인 뭐 동의였다. 뭐 네. 어제 저녁에 지인들하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 재판 얘기를 했는데 네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면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아무 이유 없이 삼성이 돈을 줄 이유가 있겠냐. 뇌물이죠. 네. 그런데 또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통령이 눈을 크게 뜨고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기업인이 있겠느냐. 네. 그건 강요죠. 뭐 이런 얘기가 팽팽히 엇갈리는데 어쨌든 뭐 이게 항소심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소극적, 이심전심 이게 과연 법리적 판단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법원이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에다가 제공한 73억 원을 전부 뇌물로 본 건데 경제공동체 뭐 여기에 대한 용어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하고 정유라를 꼭 집어서 돈을 지원한 게 결국은 뇌물이라고 얘기한 건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쨌든 뭐 강압에 의해서 또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통해서 최순실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최순실이 이익을 얻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본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안 그러면 저게 뇌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원이 뇌물로 판단한 것은 결국 최순실을 주고 정유라를 지원했지만 그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 지시 이런 부분에 의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긴 줬지만 그것 자체가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네, 이제 경제 공동체가 이게 뭐 과연 인정이 될 거냐 아니냐 굉장히 몇 달 동안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굉장히 깔끔하게 법리를 정리를 한 것이 네. 그러니까 비신분자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서로
이 뇌물죄에 있어서 공모를 하고 또 공동된 역할 분담을 했다면은 이것은 신분자인 공무원이 이익을 안 받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 공동체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 중요한 비신분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번 사건처럼 그러니까 지금 1심 법원의 법리와 사실관계 정리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정유라 지원만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삼성하고 계약도 하고 뭐 그 말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서가 아직 그 공개가 안 돼서 그런 내용까지는 그렇지만 미뤄 짐작컨대 최순실 씨가 삼성 관계자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나섰다라는 거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에 반해서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 204억 원을 삼성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경련과 이제 청와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본 것이고 뇌물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낸 건 맞지만 그 재단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예를 들어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그 물증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뭐 롯데 쭉 대기업들이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변호인단이 어제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멘붕이었다. 판결이 나오니까 얼굴들이 상기돼서 서 있었는데 한 10분간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즉각 강력히 반박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면 반박이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는 무죄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형량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주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5년이 최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 순간 5년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풀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법원이 최하로 지금 형량을 정했기 때문에 무죄로 밝혀져야만 저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삼성 변호인 측 입장에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석방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산 국외도피 사건이 결국 무죄로 인정받지 않으면 결국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삼성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근데 특검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원래 12년을 구형했는데 절반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형 부담과 또 하나는 이제 그 두 재단에다가 제3자 뇌물 공여였던 그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다시 적극적으로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항소를 하면은 5년 이 선고된 이게 그대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해당이 안 돼요. 세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또 낮아지기는 지금 상황에서 재산 국외도피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 한은 힘든 거고요. 그러면은 집행유예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심에서 그거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나왔을 때 일단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게 10월 중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와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될 거냐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판결 직후에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수동적으로 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직접 정유라 지시를 지원했다 뭐 이렇게 언급도 있던데. 그렇지만 소위부답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유영하 변호사도 멘붕이겠죠 일단.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들이 양형량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뇌물죄가 인정됐으니까 뇌물을 강요한 사람,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겠죠. 이게 쌈상둥이 같은 모습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인데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미소 짓고 있지만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진 국면이 아닌가 뭐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도 뭐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은데 더 타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재판 중에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을 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이 돈 받은 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의 원리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강압에 의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저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무죄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공모에 의해서 최순실이 받은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네네. 본인의 주장이 먹힐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삼성전자, 삼성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요 외신들도 민감한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좀 추려봤어요. 일본의 교도통신, 삼성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제로 유명하죠. 블룸버그 통신, 재벌과 정치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한 사건이 한국을 얼어붙게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유명한 경제 관련 언론입니다. 삼성의 글로벌 명성과 장기 전략 수립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또 삼성 입장에서는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밖에도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삼성의 주가도 떨어지고 상당히 지금 이 2심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전망을 좀 해주세요. 그 2심은 지금 1심 법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깔끔하게 법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뇌물죄에 있어서는. 그런데 액수는 많이 줄었죠. 삼성전자는 지금 갖고 있는 부담이 이제 미국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국내법상 이런 뇌물죄에 연루된 회사의 경우에는 네. 이제 페널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에서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좀 분명히 그 피해를 입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도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리나 이런 거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리딩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저는 또 삼성전자나 대한민국이나 한 번에 이런 좀 진통을 겪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또 긍정적인 그 시그널도 된다고 보입니다. 네. 거듭나는 계기가 삼성으로서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았습니다.